안녕하세요. 바쁜 직장인 제레미입니다. 오늘 바쁜 직장인 제레미 수학 12강에서는 삼각함수 n승에 대한 적분 그리고 정적분의 개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삼각함수의 n승 적분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써놓은 것이 사인하고 코사인의 n승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패턴처럼 암기를 해놓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1번, 2번 적어놨는데 n이 짝수일 때는 반각 공식을 이용한다. 그리고 홀수일 때는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제곱의 합이 1인 것을 활용을 한 후 치환 적분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짝수일 때는 반각공식, 홀수일 때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인 걸 이용한 다음 치환 적분한다.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예제를 보시면 사인의 4승, 얘는 짝수죠? 그러면 반각공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4승이라고 하는 거는 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었고, 반각공식을 활용하면 사인 제곱 x가 다음과 같이 변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곱이라는 걸 쭉 이제 풀어놨죠. 제곱, 완전 제곱식을. 그리고 2분의 1의 제곱 해서 4분의 1을 앞으로 빼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시면 코사인 제곱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이 코사인 제곱은 다시 한번 반각 공식으로 나누어 주었고요. 바로 이제 그냥 적분을 할 수가 있죠. 1은 x가 되고 얘는 sin 2x 그 다음에 요렇게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에 x가 붙은 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8분의 1 곱하기 sin 4x. 이제 이거 쉽게 하실 수 있죠. 좀 헷갈린다 하시면 요거를 다시 한번 미분해 보세요. 요 식이 나오는지. 그러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적분상수 c까지 적어주면 sin 4제곱 x의 적분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sin 또는 코사인의 짝수 제곱이 나오면 그것을 적분을 하게 되면 반각 공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홀수도 한번 해봐야겠죠. 지금 홀수. 자, 여기는 코사인의 세제곱이 나왔습니다. 홀수일 때는 우리가 아까 외운 게 어떻게 됐냐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는 걸 한번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치환 적분을 한다 라고 돼 있죠. 코사인 세제곱 같은 경우는 코사인 제곱 x랑 코사인 x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코사인 x는 그대로 여기 오고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인을 t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sin x를 t로 치환하면 둘 다 양변 미분하면 코사인 x dx가 dt가 되죠. 그래서 코사인 x 여기 코사인 x dx는 dt로 쭉 떨어지게 되고 사인이 t이기 때문에 1-t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적분하기가 굉장히 쉽죠. t-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 그래놓고 t를 다시 뭘로? 사인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인이나 코사인의 n승이 적분으로 나왔을 때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반각 공식을 활용하고 홀수일 때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걸 활용한 후 치환 적분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탄젠트인데요. 탄젠트는 이제 공식 중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가 시컨트 제곱 x다 라는 게 있죠. 요것을 이용을 하고 치환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4승이네요. 여기는 탄젠트 4승을 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요게 지금 탄젠트 제곱 x랑 똑같죠. 여기도 제곱 x가 있고요. 이거는 한번 지금 풀이를 보고 나시면 탄젠트 n승 적분을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탄젠트 제곱만 이렇게 바꾼 거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 치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탄젠트 x를 여기서 이제 t로 치환을 했는데요. 얘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시컨트 제곱 x dx 그 다음 dt 이렇게 됩니다. 시컨트 제곱 x dx 요거 때문에 제가 탄젠트 제곱만 저렇게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로 바꾼 건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올 때 요거를 이제 분배를 하는 거죠. 분배를 요렇게 하면 시컨트 제곱 탄젠트 제곱 남고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은 요렇게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젠트 x를 t로 바꿨기 때문에 얘가 이제 t 제곱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시컨트 제곱 dx라는 요 부분이 dt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x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바꿀 수가 있죠.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로 여기 위에도 이제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t제곱을 적분을 하게 되면 3분의 1 t 3승 이렇게 나오고 얘는 그냥 바로 적분이 되니까 바로 그냥 했습니다. 그 적분 상수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t를 탄젠트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죠. 얘는
탄젠트 x를 t로 치환을 할 거기 때문에 탄젠트 x를 미분했을 때 시컨트 제곱 x dx가 나온다. 이 시컨트 제곱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개 탄젠트 4제곱을 한 번에 다 바꾸지 않고 탄젠트 제곱은 그대로 냅두고 시컨트 제곱만 이렇게 활용을 한 꼴이었어요. 이것도 한번 몇 번 풀어보시다 보면은 조금 적응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n승적분은 이런 식으로 푼다라는 걸 패턴처럼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정적분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적분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걸 했죠. 부정적분은 맨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정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해졌다. 그래서 부를 빼고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정해진 거냐? 지금 꼴을 보시면 여기 꼴을 보시면 인테그랄 fx dx는 똑같은데 추가된 게 a랑 b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간이라고 불러요. 적분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정해진 것이 구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정적분은 넓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정적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넓이뿐만이 아니라 부피나 뭐 어떤 선의 길이나 여러 가지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정적분은 넓이랑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표기하는 방법은 부정적분에서 인테그랄 위아래에다가 구간을 추가한다. 그래서 이것을 A 같은 경우 밑에 있다 그래서 밑끝, 이거는 위에 있다 그래서 윗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볼게요. 여기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생긴 수식이 나와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이고요. 델타 xk 곱하기 fxk의 프라임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그래프가 x축이 여기 있고 여기가 y축이 있습니다. 어떤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를 y는 fx 이렇게 불러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1, 0, 1. 여기가 좀 다시 그려볼까요? 잠시만요. 여기가 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0부터 1까지 우리가 이렇게 구간을 좀 나눌 거예요. 막 이렇게 좀 나눌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거를 몇 토막 칠 거냐면 n 토막으로 나눌 겁니다. n 토막. n개로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는 n분의 1이 되겠죠. n분의 1. 요거를 우리가 뭐 델타 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x의 어떤 델타 값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n분의 1이라는 게 이제 x 값이 가로고 맨 처음에 있는 얘는 n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n분의 2가 될 거고 여기 1이라고 하는 값은 사실 n분의 n에서 온 거겠죠. 그리고 요 바로 앞에 있는 애는 n분의 n-1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 이것을 사각형으로 전부 다 나눠서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넓이를 구하려면 사실은 정확하게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근사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좀 바꿔서 한번 볼게요. 제가 요런 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요 길이는 아까 n분의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요렇게 수직한 것을 이어서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이 사각형을 한번 구해볼게요. 저 사각형을 여기다 한번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길쭉한 막대같이 생겼는데 여기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겠죠? 계속 다 n토막을 쳤으니까 n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x가 n분의 n-1인 값을 넣었을 때 그 값, 그러니까 요 높이는 f에다가 n분의 n-1을 넣었을 때 그 값일 거예요. 사실은 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만큼의 오차가 존재합니다. 요만큼은 사실은 빼주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거 두 개를 곱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f의 n에 n-1, 그 다음에 n-1 이런 곱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짓거리를 이 사각형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사각형에도 하고 그 밑에 있는 사각형에도 하고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각형들을 n개의 사각형들을. 그러면 지금 여기 색칠된 만큼 오차가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n토막으로 쳤다라고 했죠. n개로 나누었다. 0부터 1을. 근데 만약에 이 n을 무한대로 보낼 수 있다면 이 사각형의 가로 길이인 n분의 1은 거의 0에 근사하게 될 거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사각형은 거의 실처럼 가게 될 겁니다. 그쵸? 실처럼 가게 돼서 점점점 n이라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 오차가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n이 무한대까지 갔을 때는 저 오차가 0에 가깝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정적분의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 써놓은 걸 한번 다시 볼게요. 다시 빨간색으로 바꾸고요. 여기 델타 xk라고 된 부분 있죠? 여기가 아까 설명드린 n분의 1에 해당되는 겁니다. x축, 그러니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가로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f, xk의 프라임, 그러니까 k번째 어떤 x를 넣은 fx 값, 그 함수 값은 y 값, 그러니까 높이죠. 얘를 높이라고 쓰는 게 좋겠네요. 높이고 얘는 가로의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그 곱한 값들을 차례대로 전부 다 더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라. 요런 기호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대응을 시켜볼게요. 맨 앞에 써져 있는 이 리미트 시그마 있죠? 이 리미트 시그마를 우리가 이렇게 인테그랄로 바꿔줄 수 있고 여기 델타 xk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dx에 해당하는 겁니다. dx는 가로의 길이, 그 다음에 f 함수값은 요 안에 들어가서 y의 길이, 높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엄청나게 잘게 쪼갠 다음 그것들을 다 더해주는 것이 정적분의 개념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a부터 b라는 구간이 있으니까 a부터 b까지의 넓이, 그리고 아까 제가 오른쪽에다 여기다 그렸던 요 그래프는 0부터 1이니까 a가 0이고 b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스몰 fx를 적분했을 때 라지 fx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다가 아래 끝, 위 끝을 써주고 그 값들을 각각 넣어서 위 끝부터 넣고 아래 끝을 빼주는 형태가 됩니다. 사실 여기서 적분상수가 생길 텐데 b를 넣을 때도 여기 플러스 c가 있고 얘도 플러스 c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때문에 얘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 c는 생각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밑에 제가 다시 그림을 조금 그려놨는데요. A부터 B까지죠. 여기 A부터 B까지고요. 이것을 사각형을 나누기 위해서 토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요 값들을 요렇게 가지고 옵니다. 요렇게 사각형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칠해지는 만큼 분명히 오차가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n이라는 값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저 오차라는 값은 점점 줄어들고 거의 무한대에 근접했을 때는 오차가 0이랑 거의 가깝게 된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당 구간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고 우리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리미트 시그마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인테그랄로 바꿀 수 있고 범위는 지금 a부터 b죠. 그 다음에 요거는 y 값이니까 fx 높이에 해당하는 거고 a부터 b까지 n토막을 치게 되면 하나의 x값, 하나의 요 가로, 요 사각형 하나의 가로값 얘는 n분의 b-a가 되겠죠. 얘를 이제 dx라고 표현할 수 있다. 결국은 인테그랄이 들어간 이 정적분의 기호가 사각형의 넓이를 아주 무한히 잘게 쪼갠 다음 더하는 행동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제 간단한 거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0부터 1까지 xdx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0부터 1까지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고 써져 있네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게 y는 x라는 그래프죠. 사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적분은 넓이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 x라는 것을 적분을 하게 되면 요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인 이거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넓이 s라고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렇게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결과는 이제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리미트를 좀 이용을 해볼게요. 0부터 1이라는 걸 xdx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리미트 갖다 붙였고요. 여기가 지금 전부 다 사각형 넓이들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볼게요. n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0분의 1까지를 n토막을 쳤기 때문에 여기는 n분의 1, 그 다음 여기는 n분의 2, 여기 지금 1이라고 하는 건 아까 n분의 n이라고 했고 요 앞에 있는 거는 n분의 n-1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가로 길이는 n분의 1이고 높이는 그 값에 대응되는 값이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그러면은 얘는 n분의 n-1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요. 얘다 그러면 여기는 n분의 2라는 값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곱해진 걸 보면 요 왼쪽에 곱해져 있는 애들 있죠. 얘는 가로 길이 가로 곱하기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n분의 1, n분의 2, n분의 n 얘는
세로 길이, 높이,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를 이제 합하는 공식이 있었죠, 우리가. n제곱으로 쭉 하고 1부터 n까지 쫙 더하는 값이 될 거예요.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2는 2, 1 곱하기 n은 n 이렇게 돼서 그래서 1부터 n까지 합하는 공식은 이제 2분의 n 플러스 1 요거 계산을 하는 거고 n제곱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얘를 이제 극한으로 풀어보면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다. 그래서 어떤 적분을 푸는데 내가 그래프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이 모양을 내가 적분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다. 도형의 뭐 가로 세로나 이런 걸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푸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적분을 앞으로 어떻게 풀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인테그랄 0부터 1 x dx인데 요 x에 있는 걸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죠. 원래 c 아까는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왜 없어도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부정적분했을 때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과 0을 각각 넣습니다. 그래 놓고 윗끝을 먼저 대입한 거, 그 다음에 아랫끝을 대입한 거, 그리고 서로 빼주시면 됩니다. 1을 대입을 했을 때는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1제곱, 그 다음 c가 왔고요. 0을 대입을 했을 땐 0 대입하고 여기 c가 왔네요. c는 여기 마이너스에 의해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적분상수 c는 사라짐. 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를 이제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남는 건 이제 2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적분에 대한 간단한 이제 정의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부정적분을 통해서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적분의 결과는 항상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것은 기하학적으로 넓이, 면적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의 이 의미도 조금 느껴볼게요. 여기는 리미트 시그마 a부터 b까지라는 구간이고 얘는 세로 길이, 사각형의 세로 길이, 얘는 가로 길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각형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가로 길이를 아주 작게 실처럼 만들어서 그것들을 다 더하면 오차가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이게 그 개념이었습니다. 정적분 개념까지 간단하게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정적분을 좀 다양하게 풀어보는 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